안녕하세요. 미주알 투자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시간 11월 18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3%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3분기에 47.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 매출인 44.1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이고 작년에 비해서 57%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이번에 13.4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조정 후에 2.91달러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2.5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엔비디아는 모든 사업부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에서는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크게 4가지 사업부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이밍 사업부,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사업부입니다. 첫 번째로 게이밍 사업부는 엔비디아의 핵심 사업부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려왔지만, 지난 분기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게이밍 사업부의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게이밍 사업부의 매출이 데이터 센터의 사업부의 매출을 다시 앞질렀습니다. 게이밍 사업부는 이번에 2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1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이고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37% 성장한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9월에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GeForce RTX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출시했고, 이 그래픽 카드들의 수요의 급증이 이번 분기 매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GeForce RTX 3070, 3080, 그리고 3090 GPU는 지난 세대의 GPU보다 2배의 성능과 2배의 파워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GPU 시리즈는 레이 트레이싱과 AI 기술을 통합해서 성능 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가상적인 광원에서 나온 빛이 여러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는 경로를 추적하면서 각 물체의 모양을 형성하는 기법으로 더 현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AI를 통해서 더 향상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2세대 RTX 30 시리즈 중에 먼저 출시된 RTX 3080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금방 품절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닌텐도 게임기에 들어가는 칩의 판매로 게이밍 사업부의 매출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GeForce Now는 지난 7개월 동안 구독자가 2배로 증가하였고, 현재 구독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19억 달러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1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162%나 성장하였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 8%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최고 기술을 가진 멜라녹스를 인수했는데, 멜라녹스는 이번 분기에 두 자리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번 분기에 멜라녹스를 통해 달성한 매출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매출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4분기에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감소를 예상한다고 언급했고, 이는 중국에서 멜라녹스 네트워킹 제품을 이번 4분기에 구매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오토 사업부에서 비록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각각 27% 그리고 23% 감소된 매출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매출이 각각 16% 그리고 13% 성장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4분기에 4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는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44.2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단기적 리스크는 현재 RTX 30 시리즈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품절되었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4분기에 그래픽카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또한 이런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서 AMD의 RX 6000 시리즈의 출시로 인해서 그래픽카드의 수요를 AMD의 일정 부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RX 6800 시리즈는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RXT 3080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50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전에는 엔비디아가 성능 면에서는 앞서고 AMD는 가격으로 승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격과 성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분기의 그래픽카드의 원활한 공급 여부가 4분기 실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뛰어넘는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가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실적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에서 예상대로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오토 부분의 매출도 다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밍 분야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여력이 있고 데이터 센터 사업부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꾸준한 성장을 해온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업부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또 하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엔비디아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엔비디아는 컴퓨터 모바일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엣지 컴퓨터 등 4차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영향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ARM 인수가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또 하나의 1조 달러 테크 기업의 탄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할 때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의 하락은 단기 트레이더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특별히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투자 가설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격 하락 조정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